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래스 있는 한국사의 홍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뭡니까? 바로 러일 전쟁과 국권 피탈 과정, 그리고 반도와 독도에 대해서 배워봤죠. 자, 특히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있을 때 우리 조선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항일 의병투쟁으로 무력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방법,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애국개몽운동은 항일 의병투쟁과는 달리 먼저 실력을 점진적으로 양성한 다음에 국민을 개몽시키고 나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자, 이 얘기거든요. 둘의 흐름이 달라요. 자, 근데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이 무장독립투쟁, 즉 항일투쟁과 그 다음에 실력 양성운동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단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식민회입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 말을 아끼고요. 오늘은 첫 번째 단계인 항일 의병투쟁을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럼 따라오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 78조의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하게 나갈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교과서를 한번 읊을 거라서 교과서도 같이 준비해주고요. 자, 봅시다. 우리가 앞서서 어떤 걸 했습니까? 국권 피탈 과정을 했죠. 볼까요? 이 국권 피탈 과정 속에서 러일 전쟁부터 해서 경술국치 사이에 한일의정서, 제1찬일협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 정미조약까지, 이 을사늑약부터 이 정미칠조약에서는 여기에 반해서 우리 조선에서 유생들이 일으킨 의병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병, 우리의 항일투쟁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맥켄지 한국 독립운동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전투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봅시다. 이 항일 의병 전쟁은 여러분 배운 적 있을걸요. 학습 66쪽에서 어떤 운동이 1890년대 이후에 이 항일 의병 전쟁으로 발전했게요? 와우, 그렇지. 위정척사 운동이죠. 이 위정척사 운동이 1890년대 이후에 항일 의병 운동으로 발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의병 운동은 처음에는 유생들이 위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의병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은 배웠죠.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서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의 국모가 일본 양아치들한테 시해당한 사건이 을미사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체를 굉장히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조선인한테 단발령은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1895년에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인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한번 성격을 한번 볼까요?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보수적 양반 유생층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을미의병은. 자, 유명한 여기 을미의병에서 기억해야 될 유생이 누구냐면 바로 유인석과 이송이라는 거죠. 플러스 동학농민군까지 같이 가담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기억나시는 분, 강의를 봤으면 알 수 있어.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또 어떤 걸 조직하게? 그렇지. 아우, 야, 똑똑하네.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조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영학당을 조직해서 활동했다 했죠. 똑똑하네. 자, 이 을미의병에서는 어떤 활동했냐면 그거예요. 일단 친일내각을 처단하고, 왜? 이 일본에 의해서 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친일내각 제1차부터 4차까지 누가 내각을 세웁니까? 그래, 김홍집. 이 김홍집을 사살합니다. 그 다음에 친일내각을 다 처단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일단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단말령부터 취소하고 을병을 해산해라 라고 고종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죠. 왜? 얘네들은 유생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절대적인 거예요. 해산하고 나서도 농민들이 그 해산된 농민들과 같이 무장 결사를 조직해서 활동하는데 홍길동의 활동했던 단체로 유명한 무슨 당? 활빈당. 우리 활민당은 고종의 해상 권고에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활동합니다. 이 활민당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으로 대한 3인 논설 있죠. 이거는 또 강의를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교과서 121쪽을 보면 121쪽 보면 활민당의 13조목 대한 3인 논설이가 나올 거예요. 그거 반드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의병이 을사의병이에요. 자, 을사의병, 을사만 봐도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렇지.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된 사건,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 때 을사늑약에 반해서 일어난 게 을사의병인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을미의병까지는, 정기의병까지는 양반 유생충이 주도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떤 출신의 의병장이 활약하려면, 그렇지, 바로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민종식과 최익현은 유생이고요. 양반 유생이죠. 특히 여기 신돌석, 백두산 호랑이가 바로 평민 출신입니다. 아, 백두산 호랑이 아니라 태백산 호랑이. 여러분, 이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 일본인은 상당히 극혐해요. 그리고 일본인이 진짜 무서워했어요. 싸움도 잘하고 신출귀몰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야. 근데 신돌석이 장터를 지나가다가 그 조선인인지 일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말을 해. 신돌석 앞에서 오하이오 하자마자 일본말 하려 하면서 바로 목을 베어버려. 야, 그 일본인 정말 그러니까 극혐해합니다. 그 유명한 신돌석이에요. 이게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자, 이 을사의병의 다음에 1907년 정민년에 일어나는 의병이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죠.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정미의병은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누가 강제 퇴위당했어? 그렇지, 고종의 강제 퇴위. 뭐 때문에? 고종이 그 을사늑약을 무효성을 네덜란드 만구평화회의에 뭐를 보냅니까?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그때 들켜서 강제 퇴위당하죠. 그 다음에 일제가 군대를 해산시키죠.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자, 이때 군대 해산이 정말 컸어요. 왜? 대한민국에 군대가 이제 없는 거야. 군대 해산 소식에 당시 시위대 대장이었던 박승환이가 자결까지 하고, 이것도 미스터 션샤인에 나옵니다. 자, 내용들 보면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이 정미의병에 뭉쳐요. 즉 의병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일어났던, 이전까지 일어났던 의병에 비해서 해산된 우리나라의 정통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기 때문에 전투력이 강화되죠. 그리고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규모가 어떻게 돼?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13도 연합 의병부대를 창설합니다. 조선 전체에서. 이때 13도 연합 의병부대,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이 누구였냐면 이인영이었어. 이인영. 유생이었죠. 자, 만들고 국제법상 정당한 교전단체임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만들고 나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그게 무슨 작전?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합니다. 어디를 점령하러? 통감부를 점령하러 갑니다. 통감부는 을사늑약 때 설치했던 외교부죠. 이 통감부를 점령하러 가요. 자, 근데 이게 실패합니다. 이게 왜 실패하냐면,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서울 진공작전은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이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하니까 이전에는 무기가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우리나라 무기가. 근데 군인들의 합력을 나서부터 이 정미의병 때는 무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전투력도 상승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당황해야 돼. 당황했어. 근데 이때 이 서울 진공작전 때 이인영의 부친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나
장례 치료를 가야 돼. 해갖고 돌아갑니다. 야,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이게 한계예요. 왜? 이 인형이 유생이었잖아. 아버지 부친상 때문에 소유공적 자체를 창멸을 안 해요. 그러다가 3일 동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대기 타고 있던 일본군에게 살해당합니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전라도 안에 있는 이제 호남에서 의병들이 이후에도 활약하게 됩니다. 자, 이 의병들이 활약하니까 일본이 어떤 수를 던지냐면, 안 되겠다. 일단 너희 다 의병들 다 죽었다 해서 일명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칩니다. 1909년에. 그냥 2개월 동안 의병이 일어났던 지역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초토화시켜요.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의병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병들이 어쩔 수 없이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구괴로 이동하는 거예요. 구괴로 이동해서 무슨 투쟁을 하냐면 항일 무장 투쟁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이 항일 의거 활동도 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 장지연이가 황성신문에 뭐를 논설합니까? 그렇지, 목 놓아오는 거, 신라, 방성, 대국을 게시하죠. 그 다음에 민영환과 조병세가 자결하고 나서 낙철과 오기호가 어떤 암살단을 조직합니까? 네, 말했잖아요. 이완용, 이지용, 뭐 이근택 이런 애들 암살하려고 오적 암살단을 조직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민연의 이 군대 해산의 저항에서 아까 말했죠. 박승환이 자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08년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1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이었던 누구?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가 친일 미국인을 했죠. 특히 을사늑약 때 외교권을 박탈시킨 장본인이 스티븐스예요. 이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에서 장인환과 그 다음에 전명훈이 사살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친구도 이 이완용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 이완용이는 자기 집이 거의 한 19번 정도 불타요. 이재명이 이렇게 이완용 집을 불질러. 그러니까 얘는 계속 옮겨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불안해서. 대단한 것 같아, 이 친일파. 어휴, 참. 그 다음에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누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항일 의병 전쟁의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의병 전쟁의 의의는 일단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는데 경술 국치까지 시간을 지연됐다는 점. 우리가 지독하게 대항했잖아요. 그리고 이 항일 의병 운동이 결국에는 나중에 국외의 무슨 무장 투쟁까지 항일 무장 독립 전쟁까지로 계승되게 됩니다. 나중에 배울, 여러분 배웠잖아요.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때 중국군이랑 같이 활약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지청전의 한국 독립군과 또 중국군이 합류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의 활약까지, 이게 전부 다 항일 의병 전쟁이 계승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계가 뭡니까?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 수 있죠. 일단 조직력과 무기가 취약하는 점. 물론 정미의병 때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 좀 세지긴 했지만, 근데 정미의병 왜 실패합니까? 그렇지, 일부 유생 의병장들이 봉건정 의식, 여기서 말하는 봉건정 의식이 뭐냐면 성리학적 질서를 버리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반 유생들이 평민 출신의 의병자를 겁나 무시했어. 야, 니들이 뭔데? 아, 더러워. 이런 식으로. 이게 한계예요. 알겠습니까? 왜? 얘들은 유생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항일 의병 투쟁할 때 교과서를 잠시 살펴보고 한다 했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127쪽을 펴면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자,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로 구성된 의병들. 자, 이거는 바로 일제가 군대를 해산시켜서 이 해산된 군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해산된 군인이 어떤 의병에 가담하죠? 그렇죠, 정미의병에 가담하죠. 자, 여기 밑에 보면 역사 다각이 있는데 유인석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의병? 그렇지, 을미 의병. 이 유인석의 내용을 보면 공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미 이를 갈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모의 원수가 뭡니까? 을미사변이죠. 참혹한 일이 더하여 부모에게서 받은 머리를 털을 풀베듯이 베어버리니 이 무슨 병거란 말인가? 이게 바로 단발령이죠. 이에 감히 의병을 일으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한다. 자, 의미사병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나는 의병 무슨 의병? 의미의병이죠. 유인석과 이소응. 자, 그 다음에 최익현.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없었던 일이다.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직이 망하였으니 살아서 원수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죽어서 충유히 혼이 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조각의 종이가 뭡니까? 그렇죠. 을사늑약. 을사늑약으로 인해 일어나는 의병이 뭐다? 을사의병. 여러분, 을사의병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이 태백산 호랑이의 신돌척처럼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는 거. 자, 다음 쪽. 자, 128쪽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 자, 다음 쪽. 129쪽을 한번 볼게요. 자, 129쪽에 보면 의열투쟁의 정리가 있죠. 이 안중근의 동방평화론과 그 다음에 전명훈과 장인환의 의거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반드시 읽어보세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항일의병투쟁이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 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항일의병이 어떤 운동에서 이 정신이 이어졌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운동이 이 흐름이 이어져서 10시 국권 피탈까지 싸우지만 결국에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일본에 의한 그 우리 독립운동가 즉 의병운동이 어디로 이주해서 국외 즉 만주와 간도 지방으로 이주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현대사 직전에 광복 직전의 독립운동 무장 독립투쟁이 이어지는 오늘 무진장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아디오스.